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부정 채용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교육청이 사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자리는 8천만 원, 정교사 자리는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오르내린다고 하네요. 대체 그 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어렵게 제보자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최근까지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셨던 분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200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어. 작년까지요. 예. 그러면 뭐 기간제 교사로? 기간제 교사로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예. 예, 기간제로도 계시고 뭐 정교사로도 계실 때도 있었어요. 네. 예. 선생님께서도 채용해 줄 테니 돈을 내라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제가 기간제를 하고 있던 2006년에 정교사로 채용돼서 근무 중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그 선생님이 바로 저희 학교 옆 학교에 정교사 자리가 있는데 네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그 학교에 너를 채용시켜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인근 학교의 행정실장을 통해서 제 이력서를 전달을 했고 예. 가격은 8천만 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제가 이거는 너무 부담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여교사는 특히 이제 남교사보다 여교사는 예. 사립에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이건 웃기는 얘기인데 내가 정규조 활동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8천만 원을 조금 이제 낮춰서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네네.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데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앵커님이 놀라시는 게 신기한 게 예. 이거는 너무나 저희가 뭐 사범대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들은 너무 이제 당연하게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좀 소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 몇 년이 걸려도 나는 임용고사 봐서 공립으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맞는 길일 수도 있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뭐 그 해에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공립이 정말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그게 이유가 교사 자격증은 남발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사립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립의 이제 교사 채용권은 그 학교 이사장들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네. 원인으로.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2000년대고 당연히 네. 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에서 예. 말씀하세요. 교육청에서 어떤 감시 감독을 하는지 전 묻고 싶어요. 참. 어떤 감시 감독을 할까요? 제보가 들어와서 밝혀낸다 한들 예.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뭐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잡히지 않는 한 예. 애초에 감시하지 않아요, 교육청은. 예. 교육청의 감시도 미흡하다는 말씀. 그런 불합리함, 부조리함 속에서 교사 자리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또 있습니까? 되게 가까운 분한테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 근무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분이 어렵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2년제 기간제를 하고 있었고 채용을 앞두고 12월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제 화장실에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선배 여선생님이 이제 오더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금 당신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사장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이사장님을 찾아갔고 그 선생님은 5천만 원을 내고 정교사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그 학교에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를 하고 계셨대요. 예, 예.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 자격증을 땄고 예. 따자마자 정교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학교가 지방되어서 1억 넘게 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돌았대요. 아, 지방대학교 출신은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더 크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쯤에 예. 저희 학교에 이제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통해서 교직 매매 업체를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지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고. 예, 예, 예. 2012년도에 또 제안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직 매매 업체? 네. 그게 뭡니까? 그 근무하던 선생님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교사로 이제 채용시켜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뭐 1억 얼마를 갖고 1억 2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름아름 이사장한테 가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직적인 네. 브로커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 그 브로커 얘기는 거기 말고도 그런 브로커가 있다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렇군요.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기간제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흔하게 접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이제 듣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참 많이 공감을 하실 부분이 왜 갑자기 누군가가 정교사로 갑자기 오게 될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정교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정말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시험도 보고 시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들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선생님께서 혹시 유독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신 좀 특수한 경우는 아닐까요? 이거 어떤 분 잡고 이야기해도 이 정도 얘기를 다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제가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일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처음에 교사 꿈꾸셨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다들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자들 중에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를 차라리 하라고.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의 현실은 정말 다르고 중등에서 사립학교와 기간제의 문제는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걸 교육청이 민감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제자에게 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리는 현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여태까지 관계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그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전국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고 또 청렴하게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격려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려운 제보인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분의 증언 직접 들었습니다.